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수능 완성에서 실전 문제 1회에 수록되어 있는 7번에서 11번 문제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 부교재에서는 가장 처음에 있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얄타 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제일 첫 문장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오고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소련이라는 나라도 나와요.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 영국에 대한 이야기,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 작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얄타 회담의 목적을 파악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얄타 회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그 내용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이러한 회담 내용에서 미국은 이러한 거를 얻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걸 잃었습니다. 소련은 이런 걸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는 질문으로 각 나라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필자는 아마 얄타 회담이라는 그 회담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내용으로 바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계사적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잘 읽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이죠. 1문단.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여기서 끊을게요. 제가 위에 있는 세 나라들 색깔을 다 다르게 했죠. 왜냐면 여기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미국의 측면, 영국 측면, 소련 측면으로 나눠서 각각 나라들의 이득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나라를 하나로 형광펜으로 체크하신다면 아마 구조 파악이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색깔을 칠했고 또 이 지문을 분석하는 가운데 제가 이 색깔 구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 미국의 루즈벨트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지문에서는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루즈벨트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고요. 스탈린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요. 루즈벨트는 이런 걸 주장했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고 스탈린은 1번, 2번, 3번 나오고 또 뭐 미국은 이런 말이 있으면 또 미국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면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냥 루즈벨트란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위에 크게 미국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떨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뭐 2문단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5문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2문단, 5문단을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이 지문은 2문단, 5문단은 그냥 잘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고 그렇게 좀 떨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얄타 회담이래요. 그럼 회담 같은 거는 포츠담 회담 막 그런 회담 있잖아요. 그런 회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났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났고 물론 미소 공동위원회 막 그런 회담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은 그 결론이 딱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이 케이스로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우리 한국사적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던 그런 회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담은 이렇게 큰 나라들이 모인 회담의 경우에는 얘네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딱딱딱 납니다. 그러면 우린 딱 보세요. 얄타 회담이네. 미국, 영국, 소련은 엄청 큰 나라들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결론을 지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뒷문장에 나오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전격 합의했대요.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국제질서입니다. 모든 문장을 밑줄 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가는 연습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제 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국제 질서면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얄타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얄타 회담에서 냈던 결론을 이제 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 뭐래요?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대요. 프랑스는 위에 있었던 세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안 할 건데 프랑스 너가 해. 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할게.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독일을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었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독일 분할 점령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또한이라고 써있어요. 또한.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나오겠구나. 두 번째는 바로 국제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에 합의한 미국이래요. 미국이 이걸 말을 했대요. 삼국 정상들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대요. 이건 누가 했대요? 이건 삼국 정상들이 했대요. 근데 뒷 문장 보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이로써 1939년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에 국경을 의미하는 커즌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이 부분은 이해하라고 막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만 딱딱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윗부분은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유고슬라비아 관련 내용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이세요? 소련의 폴란드 정부 점령 이후에 국경을 의미하는 커즌선이 소련과 폴란드 경계로 확정되었고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와 비공산주의 계열망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에서는 삼국 정상들이 함께 합의했다고 했는데 밑에서는 계속 소련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뭘까요? 삼국 정상들이 같이 합의하긴 했어요. 근데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주로 소련이 주장을 했던 거겠죠? 소련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 부분에서 그랬더니 바로 밑에 문장에 나오네요. 어떻게 써 있어요? 소련은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 자, 이거는 4번 합의 내용이라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3번 합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건 3번 합의 내용입니다. 3번 합의 내용이라는 큰 내용 안에 이 결론을 통해서 소련은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번 합의 내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안 돼요. 3번 합의 내용이었는데 소련은 여기에서 자 우리는 동유럽에 대해서 지배를 할게요.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일지라도 떨어져 있는 거를 붙여서 보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동유럽에 관한 권리래요. 동이라고 굳이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동유럽이라고 했던 건 왜 그랬을까? 왜 굳이 동유럽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서유럽은? 서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나옵니다. 소련은 동유럽에 관해서만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유럽은 아니었겠죠? 밑에 나오네요.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부분 잘 체크해 놓읍시다. 얄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협정 별표 쳐놓으십니다. 말이 꼬였네요. 비밀협정을 별표를 해놓고 뒷부분에 있는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체크 잘 해놓으세요. 이거는 4번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의심을 들어야 되냐면 영국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위에서는 막 미국, 소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영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소련만 쏙닥쏙닥해서 미국은 소련아 너 일본전에 참전해라 이랬는데 영국은 어때요? 의문의 1패죠? 지금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1문단을 읽었으니까 우리 칠판으로 가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위에서 보셨으면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 중심이냐면 얄타 회담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경 소재 위에다 써놨으니까 우리 1문단부터 같이 정리를 해놓을 건데 이 지문은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물론 어떤 지문이든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지문은요. 1문단이 중심 토대가 돼서 2, 3, 4문단이 거기에 화살표로 덧붙여지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얄타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문단에. 자, 제가 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했죠? 국제 질서. 그러면 우리 계속 1문단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얄타 회담에서의 결정됐던 내용, 확정이 되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로 얄타 회담은 누구가 참가했죠? 미국, 소련, 영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독일이 분할 점령을 했었습니다. 독일을 분할 점령을 했죠. 이건 누가 했었죠? 네, 이 세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가 도와줬었어요. 프랑스는 이 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어요? 국제 연합 창설과 표결 방식. 이거는 누가 결정을 내렸었죠? 네, 미국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유고슬라비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나라가 했었냐면 삼국 정상이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제일 중요했어요? 독일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독일은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독일은 이 나라들에 대한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주라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장은 뭐가 있었죠? 네, 비밀협약이 있었어요. 비밀협약으로 미국이 소련에게 일본전에 참전하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제가 위에 잘못 썼어요. 여기가 소련인데 독일이라고 썼어요. 고쳐주시고 미국과 소련이 같이 했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1문단에 대한 중요한 토대는 잡혔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문단 가볼게요. 일단 1문단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일단 비밀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서는 미국이 소련에게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하나도 수식이 없었는데 비밀협약이라고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영국이 점점 국제 질서 속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씩 주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되고, 2, 3, 4문단에서의 가장 시작되는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유추해 볼게요. 자, 미국의 루즈벨트는, 자, 제가 루즈벨트 나오면 그냥 위에다가 미국 써버리라 그랬죠? 미국은 누구를? 스탈린 나오면 위에 뭐라 써야 돼요? 네, 소련을. 미국은 소련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라고 시작하고 있고, 3문단 가볼게요. 3문단은 소련은, 4문단은 영국은, 5문단은 얄타 회담의 핵심은 이라고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는 느낌인 거 맞죠? 그럼 이 문단부터 볼게요. 미국은 소련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그가 얄타에서 목적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끝내는데 소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여기에 있었던 네 번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원래 커다란 피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또 관동군의 존재가 걱정을 키웠었는데 소련군이 도와주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이 단축되었대요. 자, 미국의 성과를 살펴볼 겁니다. 이 문단은요, 미국의 성과예요. 첫 번째 뭐예요? 소련의 일본전 참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이 단축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성과예요. 또한 루즈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국제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게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왜 실시했는지가 나오네요. 왜냐면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전쟁 방지를 하는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연합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루즈벨트는 미국은 국제연합을 통해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고, 결국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뭐를 만들었어요? 국제기구를 만든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 드디어 영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네. 그러면 영국을 도와주려고 그러나? 라고 했더니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도와주는 건 개뿔. 이거를 오히려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너 저리 가. 우리는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로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었던 거. 그쵸? 지금 이 문장들 다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 2번에서 중요했던 성과와 관련이 되어지는 내용이네요. 지금 계속 영국이 구제국주의 질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떤 거랑 봐도 무방하냐면 어떤 말로 바꿔도 이 미국이요, 약소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전에는 약소국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영국은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을 더 강탈했던 그런 나라였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갈게요.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결과로 이 과거 제국주의 국가, 즉 영국 같은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생긴대요? 새로운 자본 수출 대상지가 생기면서 뭐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자유무역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유럽도 안정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체크해놔야 될까요?
여기 또 밑줄 쳐야겠죠?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 이게 3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영국에 대한 제국주의 질서를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없어요. 그런 질서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 자신의 자본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전부 다 더 늘어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수출 대상지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서유럽 자체를 자유무역 체제, 옛날에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일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유럽도 그런 게 아니라 협조정치나 신탁통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됐네요. 아까 위에서 볼까요? 서유럽 및 이탈리아는 소련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그러면 계속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다 서유럽 쪽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때 막 파시즘 지배에 벗어난 서유럽 국가들은 대파시즘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나큰 인기를 구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거는 소련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밑 문장에서 그러한 오해를 다 없애주죠. 스탈린은, 즉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련은 미국한테 말을 했더니 그래, 동유럽은 너희가 권리를 가져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를 독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서유럽은 파시즘에서 벗어났을 때는 공산주의에 좀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이 힘을 펼치지 못하니까 서유럽은 자신들의 권리 바뀌기 때문에 소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자신들의 힘을 펼치면 되는 거죠. 서유럽에게 공산주의 바람을 불었지만 소련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세력을 펼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유럽에서는 더 퍼지지 못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단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문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제가요. 여기에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번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일본군 참전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줄였다. 이렇게 필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옆에다 쓸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은 또 옆에다 쓸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 먼저 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이 부분은 이 번호는 그대로 갈 거지만 위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지 않고 4번에 해당되면 4번 옆에다 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성과는 뭐였어요? 국제연합에 소련을 참전시켰다라는 게 중요했었죠. 이 문단, 미국의 성과.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맞겠네요. 이 부분에 뭐라고 우리 써야 될까요? 미국의 참전. 미국의 이렇게 쓸게요. 소련의 일본전 참전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었죠? 네, 동아시아의 전쟁 기간이 단축되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위에서 살펴볼 거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어떤 두 번째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국제연합에 소련을 참전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국제연합에 소련 참여. 이거의 목표는 뭐였죠?
세계 경제 질서 확보.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약소국 보호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죠? 구제국주의 질서가 아니라 신탁통치, 협조정치가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으로는 이 3번의 연관이 지어지겠네요. 3번. 서유럽을 자유무역에 참여시켰죠. 됐죠? 이 문단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떤 나라로 가야겠어요? 소련으로 가야겠죠? 소련은 동유럽 완충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었다. 얄타에서 스탈린, 즉 소련은 미국이 희망한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거를 느꼈어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놓치고 간 성과가 있어요. 바로 동유럽 완충지대의 확보, 이거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독일 무력화를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말을 잘못했어요.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소련이 그간 주장해오던 국제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 받아낼 수 있었대요. 1번. 이로써 소련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을 거부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1930년대 말 국제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리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소련은 이제 비토권 확보를 통해 그런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비토권 원칙이 뭐예요? 네, 국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싫어. 우리나라 저거 안 실시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부할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은 윗부분 잘 보시면 소련은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확고히 하고자 했죠. 자, 근데 밑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목표잖아. 목표였잖아. 근데 왜 실시한 것처럼 밑줄을 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소련 자체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실시해 나간 나라기 때문에 이것도 했던 성과라고 체크를 하셔야만 뒤에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좀 짧았어요. 이 지문은. 이 문단은 우리 3문단으로 가서 또 살펴볼게요. 3문단. 소련의 성과.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었어요? 동유럽 완충지대 확보. 그건 어디로 가요? 네, 여기로 가요. 동유럽 완충지대 확보. 두 번째, 독일 무력화였죠? 독일 무력화 어디로 가요? 네, 여기로 가야겠어요. 독일 무력화. 지금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네, 국제연합 관련됐던 거. 비토권 원칙. 그러면 3문단에서는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한편이래요. 한편. 위에서는 어때요? 지금 미국과 소련의 이득,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4문단에서는 한편이라고 하면서 영국이 얻었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넘어갈 건데 영국이요.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쫓겨났대요? 국제질서의 조욕으로 밀려났대요. 근데 성과가 아닙니다. 영국은요.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어디와 어디예요 지금? 네, 미국과 소련은 처치를 주변화시키면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원래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이렇게 편이 아니고 영국은 한 이쯤에 떨어져 있는 느낌? 그냥 우린 같이 합의했지만 너는 주변국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루즈벨트는 미국은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조욕으로 가고 있는 거 맞네요. 영국이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권에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였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과 관련이에요? 어떤 부분과 관련이죠? 이 지문에서? 앞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너 일본전 참전해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이거와 관련되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영국이 억울해하는 이유인 거예요. 소련은 쉽게 말해서 일본과 생판 남이었어요. 아예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우리 도와줘라고 해서 온 건데 오히려 영국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부탁을 할 거면 굳이 두 나라 중에 부탁을 할 거면 영국한테 요청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영국은 되게 당황했다는 거죠. 심각한 결과였다는 거죠. 루즈벨트는 신탁통치 참여국에서도 한반도,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또 조역으로 밀려난 모습 보이죠? 신탁통치는 언제 나왔었어요? 우리 이야기할 때? 여기. 신탁통치도 말이 안 되는 게 영국을 내쫓았는데 갑자기 신탁통치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신탁통치 하니까 너 영국 이리 와봐. 우리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또 얼척이 없죠. 또 일본전 참전을 약속한 소련만을 동반자로 참았다. 영국 왕따네요. 그쵸? 스탈린 역시 국제연합 창설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강했다. 자, 영국은요. 구제국주의 질서에 집착이 좀 있었대요. 근데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소련이 타격을 가했어. 어디에? 구제국주의 질서에. 지금 계속 대립되는 거. 자, 밑부분에서는 밑에 소련과 어디의 대립? 영국의 대립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에서 제가 형광펜을 좀 같이 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국은 전면적으로 배제당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신탁통치 참여국에서 영국이 의도적으로 배제당한 거. 지금 계속 영국 왕따 중. 그쵸? 또 처칠은 어디예요? 영국은 국제연합의 창설이 홍콩이나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의 이권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는데 스탈린, 소련은 세계 지배국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대요. 이렇게 보면 진짜 소련이 약간 나쁜 나라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죠. 지금 소련 자체가요. 이 영국을 보면서 계속 지금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느끼셔야 되는데 계속 얘는 너희는 집착하는 거야. 너희는 너무 구제국주의 질서에 집착해. 저리 가. 또 너희는 너무 세계 지배욕이 강해. 그러니까 저리 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영국과 소련의 대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창하고 소련이 화답한 국제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웠던 거. 이게 결국 말을 하는 거. 자, 결국 이 지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하나였네요. 뭐예요? 네, 영국은 배제당한. 자,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얘네는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국은 완전 배제당했거든요. 왕따 나라예요, 왕따 나라. 그럼 마지막 문단 볼게요. 얄타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연합 계획이 관철된 것과 이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미국이 동유럽을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 핵심은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 핵심은 뭐래요? 미국이 국제연합 계획이 관철된 것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 다음에 미국이 동유럽을 소련 세력국으로 인정한 것을 요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핵심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과들이나 이야기들 중에 딱 이 세 개만 꼽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앞에 지문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외관상 얄타회담은 이 세 나라의 정상의 합의하에 협력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었지만 이 회담에서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었어요. 또 밑에다 쓸 수 있죠? 승자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지금 결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탄생시켰다. 자, 이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겠죠. 결국 뭐예요? 네, 미소 중심이 됐다는 거죠. 미소 중심의 국제 체제.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지문에서는. 그럼 이 지문의 구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1문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얄타회담의 배경. 왜 나왔는지. 왜 나왔죠? 국제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나왔었어요. 과 내용에 대해서 1문단에서 소개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나라가 등장했었죠? 이 문단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왔었고 3문단에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나왔었고 4문단에 대해서는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자, 근데 미국은 어떤 측면? 되게 좋은 측면. 네, 긍정적 이득, 성과. 하지만 영국은 부정적이었어요. 자, 얘는 실패, 이득.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승자, 얘는 패자. 5문단에서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결국 이 지문의 구조도는 이거 맞죠?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그냥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드디어 다 읽었어요. 문제 봐야겠죠? 문제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안 실려있지만 수능 완성에는 실려있으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해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이 지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가 어떤 이득과 손해를 그 국제질서를 정립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바로 정답이겠죠? 국가 간 협상의 결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해관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번은 시간 순서 절대 아니고요. 약소국들의 이권이 배제 전혀 아니죠. 오히려 국제연합은 약소국들을 배려해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 밑에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요. 5번 세력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자,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었어요? 아니요. 자국의 이익과 굉장히 관련돼 있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득이에요, 이득. 근데 이득이랑 관련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쵸?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정답. 다음 문제.
얄타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정부 구성에 친소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맞죠? 2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 측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어디? 서유럽.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이 너 동유럽만 참여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답. 전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 의해 점령되어 무장이 해제되고 분단되는 거. 맞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프랑스까지 플러스 알파로 있었다고 이 독일에 대한 이야기에서만. 자, 4번. 실제적 권한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이 말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표결하는 방식은 어느 나라 거? 미국 거. 근데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세계 경제 질서의 확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약속의 보호였어요. 이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뭐 영국에 대한 소련 우위가 웬 말입니까? 틀렸어요. 5번.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고 소련은 이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답. 4번 정답입니다. 9번. 보기 같이 읽어볼게요. 보기는 제가 좀 추려서 읽어볼게요. 소련의 인적 피해가 심각했대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교전 당사국이었나봐요. 소련군 전사자가 800명에서 100만 명, 1000만 명. 근데 오히려 영국군과 미국의 전사자는 4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밖에는 아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소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소련은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없었고 민간인 피해도 또 영국도 6,500명이었는데 소련은 1,500만 명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0명꼴로 죽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디가 떠올라야 되냐면 제가 아까 밑줄 쳤던 이 부분. 동유럽 완충지대 확보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는 부분이에요. 완충지대.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유럽을 굳이 지배하고자 했던 거는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답이에요? 바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1번. 자국과 독일 사이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알아야 풀 수 있었냐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목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기냐 아니면 이거를 잘 중요하게 살펴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목표라고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미국이 계속 도와주고 있었고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계속 도와주고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자신의 목표를 결과적으로는 다 이뤄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10번. 니은에 대한 이해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미국은 여러 문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영국을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 부분에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루즈벨트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에서 영국을 아까 말이랑 그대로죠. 지문 내용에서 그대로 써 있어요. 루즈벨트는 영국 중심의 구제국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 네, 당연히 어떤 내용일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루즈벨트는 아시아 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면서 스탈린과의 비밀협정을 통해 소련의 일본 맞죠? 읽을 필요도 없어요. 스탈린은 영국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강한 것이라고 조롱했다. 아까 제가 잘 체크해드렸죠? 그 다음 밑에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연히 정답. 그쵸?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일단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유무역 체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 여기 어떤 해설지 아까 해설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시 넘어가 버렸어요. 아까 8번, 10번이었으니까 우리 아까 다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돌아갔다. 잠시만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를 다시 정답을 찾아서 올게요. 네, 다시. 자, 이 문단 2번이 왜 답이냐고 여기다 체크가 돼 있냐면 여기 써있죠. 루즈벨트는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를 원했을 뿐 영국을 자유무역 체제에서 배제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었냐면 위에서 서유무역 다시 제가 지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루즈벨트가 앞에서 여기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신사통치와 협조정치로 바꿨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문장 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본 수출 대상지를 늘리고 싶었을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것 뿐이었어요. 자본 수출 대상을 늘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가 여기 딱 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 딱 지키고 있는 구제국주의 질서를 보내야만 여러 나라들의 자신들의 사상을 이렇게 펼치는데 이 구제국주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내용을 보내버린 건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영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지금 보이니까 이 영국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직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거는 그냥 자유무역 체제의 범위를 높이기 위해 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 확장이라고 쓸게요. 자, 11번 A 여기는 뭐냐면 신질서거든요. 신질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고르네요.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국제적 질서. 일단 쭉 읽을게요.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는 국제 질서. 이건 당연히 맞겠네요.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국제무역 질서.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국 중심의 국제 질서. 딱 봐도 말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닌데 동유럽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련을 참여시킨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국제적 평화 질서. 이건 확실히 맞네요.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구제국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좋게 평가하지 않았죠. 미국 루즈벨트가 만든 거에서는 약속을 보호해줬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선지.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어땠어요? 자, 원래 구제국주의 국가는
말이 자꾸 꼬이네요. 구제국주의 질서의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 너 저리 가. 우리가 와서 자유무역 체제를 실시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에까지 확대됐다는 거는 맞는 표현. 그래서 아까 위에 있었던 전 개인적으로 이선지랑 위에 있었던 이 부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구제국주의 질서가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나라별로의 이득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